미국이 2023년 기록적인 기후재앙을 겪으면서 미국민들의 생활상도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번복하고 전임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비슷해 보이는 남녀 비율이 사장급에서는 여성 28%대 남성 71%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 지지율뿐만 아니라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라이벌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금리로 모기지, 자동차, 신용카드 이자율 등이 줄줄이 인상돼 미국민들이 빚더미 고통을 본격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2023년 기록적인 폭염과 폭풍우, 산불 등에 따른 기후재앙을 겪으면서 미국민들의 생활상도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 거의 예외 없이 이상기온과 기후재난에 시달리면서 여름철에는 주로 실내나 심야에 활동하고 심각한 피해 지역을 떠나는 이주까지 늘어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도 올 여름 석 달 동안인 6월과 7월, 8월이 각각 가장 뜨거웠던 달로 연속 기록되면서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본 대형 기후재앙만 해도 20번 넘게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즈가 5일 보도했습니다. 상당수 지역에서 한 달 이상 화씨 110도, 섭씨 4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 장기간 시달렸고 하와이 마우이 섬의 초대형 산불, 플로리다 등 남부 지역의 허리케인, 캘리포니아의 대홍수 등 기후재앙을 겪었습니다. 미국 전체의 평균 기온도 8월의 20세기 평균보다 화씨 2.25도, 섭씨로는 1.25도나 올라갔습니다. 해수면의 온도 또한 5개월 연속 신기록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해수면 온도 상승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것으로 대형 산불과 집중 폭우, 홍수 범람, 허리케인 등 기후재앙을 자주 초래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대형 기후재앙만 해도 현재까지 23건 발생한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 초대형 산불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된 미국인들만 해도 100명에 육박해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는 올 여름이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뜨거운 날씨였으나 플로리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 남부,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에서는 각 지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열대성 폭풍우가 19개나 몰아쳤으며 그 중에 절반인 8개는 플로리다를 강타했던 상급 허리케인 이달리아 등 허리케인, 사이클론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열대성 폭풍우와 허리케인 가운데 3분의 1인 6개는 대서양 연안에 덮쳐 큰 피해를 냈습니다. 남가주에는 8월 말 허리케인 힐러리의 여파로 1년치 강수량이 48시간 안에 쏟아지며 대홍수와 범람, 산사태 피해를 입혔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매연이 뉴욕과 워싱턴 DC 등 동북부의 하늘을 오렌지색으로 뒤덮자 코로나 사태 때에도 쓰지 않았던 마스크를 꺼내 쓰는 미국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폭염과 기후재앙을 피해 어린 학생들의 썸머 캠프는 야외 활동 대신 실내 활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세 자릿수의 폭염을 피해 상당수 미국인들은 야심한 밤에 일하거나 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 산불과 대홍수, 허리케인 등으로 기후재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떠나 안전지역이나 아예 타주로 이주하는 미국인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구온난화에다가 엘니뇨 현상까지 겹쳐 가장 뜨거운 여름과 극심한 기후재앙을 겪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는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번복하고 전임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에 있는 리오그란데 지역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해 새로운 20마일의 국경장벽 건설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180도 바꿔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시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텍사스 접경에 있는 리오그란데 지역에서 새로 20마일 구간의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국경장벽 건설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연방과 주 로컬법에 의한 환경 영향평가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지역 중 한 곳인 텍사스 스타카운티 접경 지역의 20마일 구간의 국경장벽이 건설됩니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의 500마일에 달하는 구간에 30피트 높이의 철제 국경 장벽을 건설해 밀입국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 막는 정책을 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마일 구간은 기존 장벽을 개보수하고 370마일은 신설하는 대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공약으로 당선되면 단 1피트도 국경장벽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첫날 전임자가 남겨둔 국경장벽 건설을 즉각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자 선거 공약을 180도 번복하고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시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최근 2년간 한 해 불법 이민자들이 200만 명씩을 넘어서 거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뉴욕 등 민주당 지역 정부들도 연방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아우성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볼모로 잡은 연방 예산 투쟁에서도 공화당 하원은 국경장벽 건설 완료를 비롯한 국경안전 강화 예산을 최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리턴 매치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2024년 대선전에서도 국경안전 강화와 불법 이민 문제를 핵심 이슈로 삼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2년 반이나 버티다가 공약을 어기면서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는 궁여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국경장벽 건설만으로 미국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는 극히 어려워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재개가 양측의 지지를 동시에 축소하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남녀 비율이 CEO 등 사장급에서는 여성 28%대 남성 71%로 큰 차이를 보여 유리천장이 아직도 높고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들은 사장급에서 6%에 불과해 극히 저조하며 미국 전체 여성들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보육 등을 위한 유연한 근무를 더 많이 바라면서 남녀 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여성이 도달해 깨기 어려운 유리천장이 아직도 높고 견고한 것으로 새 맥킨지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2023년 현재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남성과 여성 비율은 52대 48%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로 승진한 비율은 남성 60%대 여성 40%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디렉터, 국장급에서는 남성 64%대 여성 36%로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CEO, 최고 경영자, COO, 최고 운영 책임자, CFO, 최고 재무 책임자 등 사장급에서는 남성이 71%인 반면 여성은 28%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맥킨지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의 남녀 비율 차이이고 흑인과 라티노, 아시아계를 포함하는 유색 인종일 경우 그 격차가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장급 비율에서 백인 남성은 56%인데 비해 유색인종 남성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장급에서 백인 여성은 22%인데 비해 유색인종 여성은 단 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니저급에서도 백인 남성은 42%인데 비해 유색인종 남성은 18%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매니저급에서 백인 여성은 27%인데 비해 유색인종 여성은 13%로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유리천장은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더 높아지고 두꺼워진 것으로 맥킨지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인 팬데믹이 덮치면서 여성들이 가정 건강과 자녀 보육 등을 위해 상당수 일터를 떠났습니다. 게다가 팬데믹에서 탈출한 후에도 물가 급등과 보육 대란, 경제 불안에 직면한 여성들이 출근과 재택을 겸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와 유연한 출퇴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승진을 추구하기도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격차,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악화된 것으로 맥킨지 보고서는 해석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의 조사 결과 미국의 여성들도 91%는 직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승진을 추구한다는 여성들은 81%로 떨어져 직업 커리어나 승진보다 가정과 자녀 보육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 지지율뿐만 아니라 선거 자금 모금에서도 라이벌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3분기에도 4,55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밝혀 사법 리스크가 더해질수록 선거 모금액은 분기마다 2배씩 늘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선거 자금은 더 많이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석 달 동안 4,550만 달러나 모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대부분의 모금액은 이른바 큰손들이 아니라 소시민들이 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초 현재 3,750만 달러를 수중에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3,600만 달러를 공화당 경선에 쓰기로 미리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기소와 머그샷 공개, 민사재판 등 사법 리스크들이 터지면 오히려 선거 자금을 더 많이 모으면서 분기마다 약 2배씩 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1분기에는 1,55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4월에 첫 형사 기소가 발표되자 기소 직후 48시간 안에 5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등 2분기 석 달 동안 3,500만 달러로 2배 늘렸습니다. 트럼프 선거자금 모금액은 3분기에 4,55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050만 달러, 30% 이상 더 늘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번의 형사 기소 가운데 8월 말 조지아주에서 유일하게 머그샷을 찍었는데 머그샷이 공개된 직후 다음 날 하루 418만 달러, 48시간 안에 710만 달러나 쇄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의미 있는 도전자로 꼽히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여론 지지율뿐만 아니라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3분기에 1,5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의 4,550만 달러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 초 현재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은 500만 달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750만 달러에 비해 7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전에서 여론 지지율을 보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조사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56.5%의 지지율로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13.5%를 1년 가까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론 지지율은 물론 선거자금 실탄 마련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이상 압도하고 있어 3개월 후인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2024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압승을 예약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 반 만에 제로에서 5% 이상으로 11번이나 오른 고금리 여파로 주택모기지, 자동차론, 신용카드 이자율 등이 줄줄이 인상돼 미국민들이 빚더미 고통을 본격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의 이자율이 금융위기 직전과 같은 4.8%까지 치솟아 이에 연동된 주택모기지 이자율 30년 고정이 7.5%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고금리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를 위해 1년 반 동안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린 여파가 미국민 가계를 고금리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11번 올라 제로에서 현재는 5.25 내지 5.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여기에 3%를 더한 것이므로 8.25 내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에 주택시장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주택모기지와 직결되어 있는 미 재무부 국채 10년물의 이자율이 10월 3일 4.8%까지 치솟아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의 이자율이 급등해 주택모기지 이자율의 고공행진도 최고치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프레디 맥이 집계한 주택모기지 30년 고정이자율은 현재 7.49%로 2000년 이래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미 8%를 훨씬 넘는 주택모기지 30년 고정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 거래는 거의 얼어붙었으나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이제 소득의 44%나 들여야 중위 가격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상황이어서 통상 30%를 훨씬 넘겨 그만큼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론의 이자율은 신용점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새 차의 경우 5 내지 11%, 중고차는 7 내지 21%나 기록하고 있으며 60 내지 72개월로 길어진 매달 내는 자동차 할부금은 새차 725달러, 중고차 516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연이자율 APR은 21%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민들의 다수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돈을 쓰고 있어 카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계좌당 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고금리로 각종 이자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물가는 아직도 높아 미국민들의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비율은 1년 전에 비해 주택 모기지는 0.44%에서 0.63%로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에서는 1.81%에서 2.41%로 올랐으며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은 3.35%에서 5.08%로 급등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